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서머너즈 오프라인 행사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이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오늘 공유되는 내용들이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최대한 알차고 재미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업데이트 내용 공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이상 지금 서머너즈월을 서비스하면서 계속해서 추구해 왔었던 어떤 목표라든가 큰 방향성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거 길드 컨텐츠 강화인데요. 실제로 서머너즈월 내에서는 뭐 실시간 레이드라거나 채팅 시스템들, 그리고 뭐 소셜 포인트 시스템, 뭐 멘토 멘티와 같이 어떤 유저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좀 많은 컨텐츠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컨텐츠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길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드원들이 동일한 감정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많은 어떤 유대감들, 결속력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서머너즈월을 좀 더 재미있고 어떤 유니크한 그런 게임으로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길드 컨텐츠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2015년 3월에 길드전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는 점령전 업데이트까지 이런 길드 컨텐츠 강화 업데이트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컨텐츠 업데이트, 길드 관련된 컨텐츠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몇 가지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길드전이라든가 점령전과 같은 컨텐츠를 서비스하고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유저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두 가지 컨텐츠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PVP 컨텐츠이다 보니까 어떤 경쟁적이고 코어한 색깔을 띠는 것들을 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업데이트는 PVE 형태의 길드 컨텐츠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캐주얼하고 라이트한 유저들도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플레이한 결과들이 길드에 좀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였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떤 길드원들 간에 협동해서 다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성격을 띠는 컨텐츠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이런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에 대한 시작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개발 결과물이 오늘 공유드릴 타르타로스의 미궁입니다. 먼저 타르타로스의 미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영상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상 공유 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어 보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 제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상용 서비스 될 때는 좀 더 완성도 있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타로타로스의 미궁의 특징에 대해서 내용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컨텐츠 업데이트의 가장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스테이지가 될 것 같아요. 타르타로스의 미궁 하나에는 대략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 150여 개의 스테이지가 포함되는 형태로 해서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큰 그 화면으로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발표 자료에 하나면에 이제 스테이지를 다 담아 올려다 보니까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70개 정도로 해서 개수를 조금 줄여서 담아왔고요. 실제로는 요거의 한 2배 조금 더 되는 볼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타르타로스의 미궁이 리셋에 맞춰서 계속해서 구조가 랜덤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뭐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길드는 이런 형태의 어떤 미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스테이지들 구조뿐 아니라 보스들의 위치라든지 클리어 조건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는 몬스터들의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이 수백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서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궁이 한 번 리셋될 때마다 어떤 기존에 플레이했던 미궁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스테이지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매번 새로운 공략들, 어떤 몬스터들을 사용해서 클리어해야 할지와 같은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요구되게 될 것 같습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 미궁에서 스테이지를 보실 때 다른 미궁들과는 좀 크기가 다른 어떤 스테이지를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해당 스테이지를 거대 스테이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러한 거대 스테이지는 하나의 미궁에 총 10개 정도가 배치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대 스테이지에 이제 저희 최종 보스라든가 중간 보스 같은 것들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미궁이 리셋되면 길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거대 스테이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 이번에는 1시 방향에 있는 거대 스테이지를 먼저 탐험해보자 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다른 쪽으로 목표를 잡아서 플레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게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르타로스의 미궁에는 특수 스테이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특수 스테이지를 디자인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중에 한 가지인 시간 제한 모드라는 특수 스테이지고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웨이브를 클리어하도록 요구하는 스테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 턴마다 옮겨가면서 저희 몬스터 파티들에게 옮겨가면서 특정 턴이 지나게 되면 폭발하는 폭탄이 부여되는 폭탄 모드이고요. 세 번째는 적 몬스터에게 붙잡혀 있는 동료 몬스터를 구출하고 해당 몬스터를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게 목표인 구출 모드입니다. 중간에 물페어리가 애처롭게 묶여 있네요. 이거 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쿨타임 증가 모드라든지 공격 속도가 일정량으로 제한되는 공격 제한 같은 걸로 해서 한 5가지 타입 정도로 해서 특수 스테이지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구출 모드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 있는 몬스터가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몬스터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수한 컨셉
때 스테이지에서는 뭐 부활러라든가 힐러들 아니면 도발을 써서 어떤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 몬스터 같은 것들이 조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지들을 클리어해가다 보면 결국 그 미궁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미궁의 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타르타로스의 미궁 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궁 보스들은 총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중간 보스와 하나의 최종 보스인데요. 실제로 개발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해당 보스들의 이미지가 나갔을 때 몇몇 분들이 개발팀에 골렘 성애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피드백들을 달아주신 것들을 봤어요. 실제로 뭐 골렘 성애자가 있지는 않고요. 네. 어떤 미궁이라는 거대한 던전을 지키고 있는 크고 강력한 존재를 좀 컨셉팅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조금 잘 어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간 보스입니다. 물속성이고요. 이름은 레오스라고 지금 붙인 상태입니다. 레오스는 이미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양손 망치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몬스터고요. 빙결 계열의 스킬을 사용하는 몬스터입니다. 지금 몬스터 이미지를 보시면 좌우에 룬 문양이 새겨진 오브젝트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룬 문양이 새겨진 오브젝트가 이번 보스 전투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레오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격 스킬 능력이 적 전체를 공격해서 확률적으로 2턴간 빙결시킨다라는 기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절망 룬 문양의 특성은 100%의 확률로 빙결시킨다라는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게 능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집중 룬 문양의 특성은 면역과 저항을 무시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스가 2가지 룬 문양을 모두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적 전체를 공격하고 면역 저항을 무시한 채로 100%의 확률로 2턴간 빙결시킨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룬 문양을 저 상태로 방치하고서 보스와 전투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유저분들이 전투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보스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클리어할 건지 아니면 좌우에 있는 오브젝트를 먼저 파괴를 해가면서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보스 전투를 진행할 건지와 같은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오스에게는 4가지 속성의 룬 문양이 부여되는데요. 집중, 의지, 절망, 경로가 부여될 예정이고요. 요 중에 이제 전투 시마다 2가지가 랜덤하게 부여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속성 중간 보스입니다. 이름은 코토스라고 붙였고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손에 칼 한 자루씩을 들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보스 몬스터입니다. 이미지에 딱 보이시는데 지금 해당 보스 몬스터는 폭주, 반격, 의지, 경로 중에 2개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폭주와 반격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해당 보스에게 부여되면 어떤 특성이 가지게 될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3번째 중간 보스입니다. 바람 속성이고요. 이 친구는 한손 둔기랑 한손 방패를 사용하는 몬스터고 회복 계열 스킬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몬스터입니다. 사용하는 룬 문양은 이것과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컨셉이 조금 독특한 게 앞서 불 속성이랑 물 속성 중간 보스 같은 경우에는 문양이 기본 스킬과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발휘하는 형태로 디자인됐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너지를 발휘하기보다는 룸 문양 하나하나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최종 보스인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르타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중간 보스랑은 약간 다른 특성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타르타로스는 먼저 양쪽 어깨와 머리 부분에 룸 문양이 직접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중간 보스가 그 룸 문양의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게 가능했다면 타르타로스는 타르타로스 몸에 직접 각인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문양을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양쪽 어깨를 먼저 공격하여 어깨를 파괴하는 형태로 해서 전투가 진행되게 됩니다. 파괴된 어깨에는 더 이상 룸 문양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어깨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파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타르타로스가 속성이 랜덤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르타로스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에 불, 바람 세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타르타로스에게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턴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타르타로스의 속성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는 양쪽 어깨랑 머리 부분에 파란색으로 이펙트가 뜨고 있어서 물 속성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불 속성이 되면 해당 위치가 붉은색으로, 그리고 바람 속성이 되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될 예정입니다. 양쪽 어깨와 머리에 부여되는 룸 문양은 이런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전투 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르타로스의 전투되는 모습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쪽 어깨와 머리에 어떤 룸 문양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당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결국 거기 부여되는 옵션들, 특성들이 텍스트로 설명이 될 거고요. 오른쪽 아이콘들이 조금 독특한 형태로 타르타로스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왼쪽부터 왼손 공격, 오른손 공격, 양손 공격, 그리고 브레스를 뜻하는 스킬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턴에는 왼손 공격을 타르타로스가 할 거고요. 두 번째 턴에는 오른손 공격을 할 거고, 세 번째 턴에는 양손 공격, 네 번째 턴에는 브레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사회자이신 허준님께서 해당 전투를 직접 시연해서 보여주실 건데요. 전투를 보시게 되면 타르타로스의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궁에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매번 빅토리, 승리를 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전투 승리 보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궁을 클리어했을 때 길드원들 전체에게 주어지는 미궁 클리어 보상이 그 다음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투 클리어 보상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보상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갈 예정인데요. 룬 상자, 보석 상자, 그리고 연마석 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전투를 승리했다고 해서 세 가지 상자를 모두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상자가 드랍되게 될 예정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룬 상자에서는 룬이 드랍될 거고, 보석 상자에서는 보석이 드랍되겠죠. 다만 기존의 카이로스 던전이랑 시나리오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보상이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영상 통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보상 씬에서 룬이 세 가지 정도 세트 옵션이 뜨게 되고요. 그 중에 유저가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해당 세트 옵션에 해당하는 룬을 픽스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뭐 지금 예시로는 절망폭주 의지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21종의 룬 중에 3개가 뜨게 되고요.
그 세 가지 세트 옵션 중에 필요로 하는 자기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세트 옵션을 선택을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룬의 어떤 세트 옵션을 픽스해서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드랍되는 룬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등급 같은 것들을 기존 카이로스 던전이랑 실시간 레이드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형태로 확률값을 잡아둔 상태이고요. 룬 파밍이라든가 연마석 파밍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움직여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궁을 클리어했을 때 제공되는 클리어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개발 이야기를 통해서 나갔지만 미궁을 클리어하는 클리어 타임 시간에 따라서 S에서 C까지 4가지 등급의 보상 상자들이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보상 상자는 길드원들이 그 미궁을 클리어하는 시점에 각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에 따라서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상자를 지급할 예정이 있고요. 드랍되는 아이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지급될 거고요. 친숙한 아이템들인 데빌몬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다만 오른쪽 하단에 지금까지는 보신 적이 없었을 것 같은 어떤 아이콘들 2개가 보이는데요. 해당 아이템들이 이번 타르타로스의 미궁에서 신규로 드랍되는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태고의 연마석과 마력 깃든 태고의 보석이라는 신규 아이템입니다.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미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거창하게 태고의 연마석이다, 마력 깃든 태고의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컨셉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룬이든 세트 옵션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가 이번 태고의 연마석의 큰 컨셉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룬의 세트 옵션과 연마석에 붙은 옵션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용하기 애매했었던 적들이 꽤 있으셨을 텐데 태고의 연마석 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옵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룬에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태고의 연마석과 보석에는 등급이 존재하고요. 해당 등급에 맞춰서 옵션의 수치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태고의 연마석과 보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룸 메뉴 내에 종속되어 있던 형태의 연마석, 보석 UI로는 이 부분을 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 맞춰서 룸과 연마석 UI를 분리하는 형태로 해서 UI 개편을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했던 타르타로스의 미궁이라는 신규 길드 PV 컨텐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신규 길드 PV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길드 쪽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혹은 컨텐츠를 좀 더 강화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 맞춰서 몇 가지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 컨텐츠는 크게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드 업적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2번째는 길드 마법 상점이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길드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길드 업적은 한 70여 가지의 어떤 구성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 업적이니까 당연히 길드 컨텐츠 관련된 어떤 업적들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길드전 관련 업적, 점령전 관련 업적, 이번에 들어간 미궁 관련 업적들도 있을 거고요. 가운데 살짝 보시면 어떤 기존의 보상 재화 외에 G라고 쓰여진 신규 재화 마크가 보이실 건데요. 저희는 길드 업적 점수를 이번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드 업적 점수가 지급이 될 거고 해당 길드 업적 점수를 어디에 사용할 건가 하면
길드 레벨을 상승시키는데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드 레벨이 추가로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길드 업적 점수는 누적 형태로 쌓이는 업적 점수가 될 거고, 해당 누적 점수가 특정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길드가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길드 최고 레벨을 업데이트 시점에 한 30레벨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최고 레벨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드 레벨이 높아지면 어떤 게 좋아질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길드 레벨별로 길드 스킬이라고 하는 특성을 부여할 생각이고요. 대표적인 길드 스킬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길드원들 전체에게 카이로스 던전에서 공격력과 방어력 버프를 제공한다, 혹은 PVE 컨텐츠에서 경험치라든가 만화석 버프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뭐 이런 PVE 전투에서 도움될 만한 버프를 길드원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신규 유저분들의 난이도 같은 것들 게임에서 플레이하는 데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길드 마법 상점인데요. UI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기존의 마법 상점에 비해서 UI 별로 달라지는 거 없죠. 그래서 기존 마법 상점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하시기 빠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특징 중에 하나는, 제일 큰 특징이 이걸 것 같아요. 마법 상점, 길드 마법 상점에 떠 있는 상품 리스트들이 길드원들 전체에게 동일하게 공유가 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길드원 하나가 해당 상품을 구입하면 딴 사람은 못 사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길드원들이라면 누구에게든 다 한 번씩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좌측 상단에 보시면 현재 해당 상품을 길드원들이 몇 명이나 샀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해당 아이템들은 모두 다 만화석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상품은 뭐 이미지 있는데, 기존의 마법 상점에서 크게 뭐 좋아하셨던 그런 상품들의 추가로 사성 몬스터 조각이라든가 연마석 보석들을 추가하는 것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아이템들 외에도 몇 가지 고유의 길드 마법 상점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다음 업데이트 내용 공유이고요. 서머너즈 워가 벌써 서비스 5년차 접어들었는데요. 이번에 길드 컨텐츠 업데이트 준비하면서 되게 예전 생각이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초기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랑 장애 같은 것들 발생할 때 많은 유저분들이 보내주셨던 성원들, 응원의 글, 메시지 같은 것들이 많이 떠올랐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응원이나 성원에 보답하는 제일 좋은 길은 아무래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가장 큰 보답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하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게임 만드는 서머너즈 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